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유미라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 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뉴욕 지수 선물의 상승과 또 국제유가 상승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마감 상황 먼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4% 상승하면서 1724.86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87% 동반 상승하며 567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에 좀 힘을 입었고 코스닥 역시 IT와 소프트 업계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당분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등락들 잘 활용해서 저희는 수익 잘 챙겨봐야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타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와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유튜브에 구해줘 스타 검색하시면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구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양시장 좋은 흐름 보였던 오늘이었기 때문에 더 기분도 좋은 목요일 밤입니다. 자, 여기에 수익 전략까지 더해진다면 더 기분이 좋겠죠? 오늘 우리 전략을 채워주실 두 분입니다. 강현재, 강호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1시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전략 세워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 주셔야겠죠? 자,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문자 번호도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가지고 계신 종목보다는요.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투자금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요.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쭉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이어지니까요. 지금 바로 넘어오셔서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9100 또 게시판 노란톡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에게 사연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가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좀 잠시 숨을 골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장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조금 주가를 좀 많이 빼면서 쉬어가는 장세의 그 스타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자, 우선은 뭐 오늘 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제가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드려보자면 도깨비 같은 하루였다, 도깨비 같은 장세였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장 들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이전 대비해서 조금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전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염두를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엔 장중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전쟁을 좀 종식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좀 나왔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축유, 전략적인 비축유를 좀 확보 중에 있다라는 그런 관련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유가 시장이 조금 그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세, 안정세도 좀 보여지는 그런 기미가 좀 나와 있었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좀 상승을 좀 많이 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중에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하면서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뭐 시장 수급 같은 경우에도 뭐 전일장에 이어서 또 개인이 2,7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보였고, 또 외국인 역시 전일장 이어가지고 5,700억 정도의 그 매도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면 최근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관도 매도세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또한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장중에 3,126억 정도의 이제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좀 찾아주는 모습이었고, 시장 장중에서도 이제 뭐 5G나 반도체, 미디어, 그리고 뭐 게임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보였으며, 장중에도 뭐 코오롱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그 종목과 이제 흥국화재 EUB라고 하는 이 우선주, 이 두 종목만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다행히 하한가는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 시장 대비해서 2.34% 그러니까 39.4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상승된 1,724.86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현재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상황 정리해봤는데요. 아직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도깨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한 부분, 이런 수급과 또 섹터까지 잘 짚어봐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분석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코스닥은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코스닥도 오늘은 뭐 2%, 2.8%가량 올랐네요. 560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인데 코스닥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이슈로 뭐 유가 반등이 나와주고 어느 정도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됨에 따라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2% 정도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눌림이 좀 나왔었는데 이 미국 선물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뭐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줬고, 게다가 뭐 장 막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관이 더 매수를 좀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려주고 고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으라차차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눌렸었던 종목들, 게다가 뭐 특정 섹터만 오른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분산이 되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유가에 대한 부분, 이런 악재가 하나둘씩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 참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확실하게 뭐 잡힌 상태가 진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코스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눌렸던 종목과 섹터들이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으라차차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시장이다라고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 분석도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조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구조 요청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응답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그 성공 사례 주인공들 만나볼 텐데요. 그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 주인공은요. 끝번호 4077님께서 3월 25일 날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주식 접었다가 요즘 좀 다시 들어와 볼만 해서 이것저것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5G 쪽이 잘 갈 거라는데 관련해서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이나 매수 시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주식시장 컴백하신다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이번에는 강현재 전문가가 이노와이어리스로 종목 구해주셨네요. 바로 다음 날 매수가는 36,200원, 목표가는 41,600원 찍어주셨는데요. 최고가가 41,2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81%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이노와이어리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현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또 이렇게 잘 구해주셨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 일단 수익도 목표한 만큼 냈고,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중간 점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당시의 사연에서 이제 5G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찾다가 이제 하나 찾아봐 드린 건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한 이슈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이슈가 발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도 근접하긴 했지만 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좀 유지하시고 이제는 5G가 이제 어제부터 좀 이제 집중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직 시장 회복세가 제대로 나와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상승세가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조금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 종목이 수익률 달성했을 때에도 일단은 당장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홀딩을 하시고 그때 제가 제시 드리는 그런 가격으로 매도를 좀 진행해 보시는, 현금화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의 성공 사례 주인공 이노와이어리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홀딩 유지하라고 하시면서 보유 관점 주셨는데요.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이런 상승이 나오면 다시 한번 팔로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다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의 성공 사례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일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3월 25일 날 남순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요즘도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하는 것 같던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은 다 수익 봤다고 자랑하던데 선뜻 손이 안 나가네요. 다른 테마 종목들은 물려 있어서 더 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이미 많이 움직인 코로나19 관련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가 파미셀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6,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 최고가가 22,3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65.56%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축하드리는데요. 바로 파미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그때 좀 세워주신 이 전략처럼 다시 또 수익률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파미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상승폭도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수익은 이미 챙겨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신규 진입을 추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약 주 원료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도 포함이 되지만 게다가 이 셀그램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다. 그래서 이런 항체와 관련된 이중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뭐 일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챙겨봤을 때 아직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한 번 더 보일 수가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고가 22,350원을 기록한 뒤에 계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와준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조정 구간에서는 사실 끌어올린 거래량 대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이 물량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들어갔었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단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 지지, 뭐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좀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면 15,000원 정도는 꼭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아 두시고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장중 어느 정도 뭐 급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꼭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일단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5,000원에서 15,500원대 구간 잘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챙겨봐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들 만나봤는데요. 정말 거짓 없이 저희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65%가량의 수익, 내 수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계속해서 지금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로 쏙쏙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사연 만나보기 앞서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죠.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아직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고 또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시는지 이런 투자 기간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보이시죠? 깜빡깜빡하는 사연 신청하러 가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고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와 든든한 친구 맺고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잘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고요. 혹시 다시 보고 계신 분들은 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양순자님께서 남겨주신 게시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하기가 너무 무섭네요. 확 튀어올랐다가 또 금방 떨어졌다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쪽으로도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관련주 하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TV 많이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양순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좀 이례적인 상황일 때는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TV 많이 보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 쪽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자, 강호진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일단은 확실하게 좀 딱 테마라고 할까요? 섹터를 딱 정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좋은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무래도 이 컨텐츠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꼽히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CJ ENM으로부터 이 드라마 사업 부분을 좀 물적 분할해서 나와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뭐 쌓여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지금 뭐 기생충이나 아니면 킹덤 이런 뭐 국내 K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에서 봤을 때 글로벌 컨텐츠, 이 트래픽 순위를 봤을 때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컨텐츠가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트래픽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뭐 그 외에도 뭐 하이바이 마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킹, 영혼의 군주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게다가 뭐 국내 이제 TV 시청 뭐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2월 대비해서 3월 시청 시간을 보게 되면 60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V 시청 시간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또 게다가 글로벌 이런 OTT 업체들의 구독자가 정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판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또 게다가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런 컨텐츠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 역시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기 전에 뭐 수급적인 측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장이 뭐 지수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30%대의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10%대 하락을 좀 보이면서 지수 대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장 대비 지금 이렇게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단기적인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지금 나타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평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시점이고 또한 이 삼각수렴 패턴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게다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뭐 OTT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실적을 잠깐 또 보게 되면은 뭐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었지만 올해 1분기에 다시 한번 뭐 1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우상향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 부근인 목표가는 86,800원 정도로 잡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6,0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이 K-드라마가 계속 열풍이 돌면서 이 수혜를 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콘텐츠 업종의 대장주로 떠오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에 다른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한번 들고 오셨다고 또 수익을 낸 적도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86,8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7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자, 계속해서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볼 사연은요. 닉네임 김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수익 요즘 대박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마무리돼가면서 떠오를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전부터 반도체 쪽이 계속 잘 가고 있어서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쭉 가지고 갈 만한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분의 사연도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김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와 좀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찾고 계신 것 같고 반도체 관련해서 쭉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단 이분께는 좀 강현재 전문가께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반도체 지금 주목해도 괜찮을지 반도체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따로 있으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이 코로나 확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를 받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주력주였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매력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오늘 좀 제시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 그 종목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내에 있는 어떤 그 소모성 부품들을 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대 글로벌 1위 IT 장비 업체이기도 한데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그 회사를 파트너사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동사에서 내고 있는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고객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고객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 고객사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반도체 소모성 사업, 반도체 소모성 부품 사업 시장에도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진출을 할 예정에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말부터 공동적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올 2분기부터도 이제 매출 발생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본격화될, 그렇게 가시화될 그런 예정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은 보통 이제 공정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마지막 단계 측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 이게 사실은 그 전문적으로 보자면 좀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 물질에 대한 그 표면 작업을 담당하는 그런 장비들은 이제 이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고 또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 부분은 기존에는 반도체 사업이 이제 주력 사업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소외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 사업부도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 이 사업부도 이제 주력적인 사업부로 이제 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 자체가 작고 얇게 만드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합니다. 뭐 또 반도체 기술의 이제 포인트적인 기술이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 과정을 반도체를 만드는 그 전공정 과정 부분에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EUV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EUV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극자외선 노광 공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포토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공정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동진 세미캠이라는 또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 공정 다음으로 또 진행하는 부분이 회로를 그리고 이제 표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펠리클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FST라는 종목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으로 그 이후에 노폐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 부분을 이제 작업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공정 단계에 있어서 가장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또 이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관련주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좀 살짝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다시 상장된 그런 회사입니다. 당시에가 2019년 4월경인데요. 자, 요때이겠죠. 이때부터 지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가에 대한 그 물량 소화 기간이 이제 그 과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경부터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이전 스펙 상장되었던 그런 부분, 그런 위치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뭐 굉장히 좀 1년 사이에 급등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작년 말부터 이제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시장에 그렇게 주목받던 종목들이 아니었고 올해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다소 좀 주목도가 있었던 종목이긴 했는데 뭐 다시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주목도가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회복이 있고 그 중에 뭐 우리 보통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일괄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그런 파동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흔치 않죠. 이 과정 안에서 한번 눌림목이 발생하는 1차 파동적 눌림목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짝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좀 이 부분을 봐야겠네요. 자, 최근 들어서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적잖이 주목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오늘장과 어제장에는 좀 다소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였던 매수세에 비한다면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차트 다시 보시면서 제가 가격 전략 제시를 좀 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대비를 해서 목표가는 3,0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전에 4,000원 부분까지 갔던 종목이었고 사실 3,000원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목표가는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해서 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금화보다는 조금 더 좀 홀딩 전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섹터 중에서 쭉 좀 넣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을 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으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셔서 좀 수익 도움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게시판으로 바로 넘어오실 수 있고요. 어떻게 사연 남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 올려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또 어떤 고민 있으시고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고민들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최인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33 최인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연에는 소질이 없지만 계좌가 박살난 상태라 염치불구하고 한번 작성해 봅니다. 주식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계좌 전부 마이너스 40% 정도입니다. 뭐라도 만회해야겠다 해서 올립니다. 코로나 종목은 시즌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려서 손절해서 안 쳐다봅니다. 코로나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이슈던데 반대급부로 수혜를 보는 종목 혹시 있을지요? 친구가 화학회사 다니는데 죽겠다네요. 추천으로 수익 보면 친구 밥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화면으로 사연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33살의 시청자분이실까요? 일단은 고민을 읽는 내내 저도 되게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속상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용기 내서 저희에게 사연 잘 남겨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구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호진 전문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정말 좀 손실 만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네. 종목으로 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연치불구하고 용기 내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네. 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손실 만회할 만한 어떤 종목 구해 주실까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유가와 관련된 뭐 기업들을 봤을 때 이 코스피 종목과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현저한 좀 움직임의 차이가 좀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래서 좀 코스닥 기업으로 좀 사실 준비는 좀 해왔는데 사실 변동성이 워낙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타이트하게 잡아주셔라 이렇게 먼저 좀 강조드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이 유가 전쟁을 좀 합의로 이끌겠다, 뭐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게 되면서 유가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근데 그의 대답으로 인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뭐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유가가 장중에 뭐 10%까지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뭐 상승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뭐 이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서 이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완전하게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기업명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흥구석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그런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수급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 간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할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테마에 들어가는 그런 물량들은 이런 다른 테마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옮겨 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 뭐 흥구석유 말고도 뭐 중앙에너비스 뭐 그리고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 GS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움직임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유가 관련된 기업을 매매를 하자면은 차라리 대장주를 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오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GS 칼텍스로부터 매입을 해서 도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물론 유가와 관련해서 뭐 실적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뭐 사우디 유조선 피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산 석유 뭐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있었던 이란발 뭐 군사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늘 아주 강하게 튀어 올랐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슈에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갭상승을 보이게 된다면은 위아래로 한 7% 정도를 잡고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시초가 뭐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지난번 뭐 고점 부근인 7,24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850원 정도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된다면은 위아래 익절 라인을 한 7%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흥구석유로 종목을 구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 손실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7,24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5,850원 잡아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찍었기도 하고 혹시 내일 갭상승할 경우에는 위아래로 7% 정도 라인 잡아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최금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요즘 이 방송 보고 다음날 매매하고 인하게 살아요. 믿고 보는 방송입니다.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혹시 전문가님들의 급등주가 또 있을까 하고 와서 글을 남겨봅니다. 한진칼처럼 이슈가 있어서 좀 확실하게 오를 종목 없을까요? 욕심이겠지만 전문가님들의 정보력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금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기분 좋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귀엽기도 하면서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수익이 한 번 났지만 또 다음 수익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강현재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또 다른 수익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뭐 한질카 같이 약간 확실하게 호재가 있는 이런 종목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눈에 좀 띈 그런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카를 얘기를 하시네요. 네. 우선 뭐 제가 좀 준비를 그래도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동사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요, 대림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회사인데요. 뭐 건축, 토목, 플랜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합 건설 사업과 이제 석유화학 사업 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건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건축 그리고 이제 플랜트, 발전소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이죠. 이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원천 시공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 중에 이제 국내 건설사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석유화학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석유화학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화합물질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 제조업에 좀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계열사로는 뭐 유가증권 상장 업체들 중에서 이제 주식회사 3호 라는 기업과 고려개발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드림 CNS라고 하는 그 주식회사들을 계열사로 좀 보유 중에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코로나19하고 이제 저유가 사태로 인해서 2020년도에 그 신규 수주 자체가 이제 목표치에 미달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입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보통 이제 조합 총회까지도 좀 연장을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불러오게 하면서 뭐 시공사 선정이라던가 뭐 분양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겹치고 있고, 또 해외의 경우에도 뭐 출장이나 뭐 미팅 이런 것들이 좀 취소가 되면서 뭐 저유가로 이제 발주국들의 어떤 프로젝트까지도 이제 연기나 취소가 될 그런 가능성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안 좋은 이렇게 좀 전방 산업들, 전방 업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동사 주가를 좀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3월 달에 악재가 있었던 그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감소폭보다 최근에 저점 찍고 나서 증가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보시면은 좀 뭔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데,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기업은 전방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뭐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별로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뭐 실제적으로도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건설 업종의 그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30% 정도 올랐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동사 주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미 상승을 좀 보인 부분입니다. 뭐 이 중에서 이제 30일과 31일, 그저께겠죠. 그 30일과 31일 이 이틀간의
거진 20% 이상 좀 상승분을 좀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주가 상승을 좀 보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난 게 없습니다. 난 게 없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27일 일부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라는 회사와 이제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을 하기로 했고 그 이슈가 이제 7월 1일 날 합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월 21일 날 합병사로서 대림건설로서 합병 상장이 좀 진행될 부분인데 자,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합병을 시킨 후에 변경된 사명 대림건설로 인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좀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한 달간의 그 동사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뭐 차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도 보시면은 기타 법인으로만 자 160만 주 이상 지금 매입이 된 부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부분을 좀 볼 때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사실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길게 소모가 될 거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주가를 확실하게 확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사실 플랜 B로 좀 제껴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급 이슈로만 좀 봤을 때 이걸 좀 살펴보시면 이 수급이 과연 이제 매입을 목적으로 들어온 수급인지 기타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입을 목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인지 또는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왔던 수급인지 그리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수급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진칼을 얘기를 하셨듯이 한진그룹 내에서 경영권 분쟁 사태를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서 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반도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성부 펀드로 좀 유명하죠. KCGI라고 하는 그쪽이 있었는데요. 자, 당시 반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진칼 지분 매입 시 이제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매입을 좀 했었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란이 좀 당분간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좀 이슈가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실제로도 그 모해삭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대림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대림산업 지분의 21% 정도를 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KCGI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CGI라고 하는 이 회사가 유한회사 세 곳 어떤 회사냐면 뭐 캘거리 홀딩스, 돌핀 홀딩스 그리고 그레이스 홀딩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유한회사들을 통해서 대림산업의 모 회사라고 하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32.7% 정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을 통해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실제로 기관의 물량이 뭐 많이 유입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가운데도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좋고 이런 걸로 주가가 빨리 올라왔다,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처럼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좀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려보자면 자, 목표가는 저는 10,000원 정도로 좀 크게 봐드리려고 합니다. 10,000원이 아니죠. 1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네, 10만 원으로 좀 크게 봐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래도 조금 짧게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63,200원, 63,2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 대림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63,200원 잡아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2의 한진칼 이런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저희들이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좀 좋은 수익 거두셔서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구조 완료!
자, 아쉽지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은 더 큰 수익 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희 강호진, 강현재 전문가 함께 했고요. 저희 방송 끝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으로 넘어오시면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